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역세포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면역세포요법은 줄기세포와 함께 아주 중요한 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 종류에 보면은 배아줄기세포, 출산 시에 얻는 제디엘, 탯줄, 태반, 양막,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에서 골수, 지방, 신경, 피부, 면역세포, 이게 면역세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면역세포 말고 다른 모든 줄기세포는 전부 다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역세포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기세포의 제일 큰 특징은 첫 번째가 다분화 능력, 두 번째가 재생 능력, 세 번째가 복사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역세포는 이러한 세 가지 능력과 다른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면역세포는 어떤 것인가? 주로 면역세포가 치료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암 종류의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면역세포를 통해서 각종 고형암 환자를 치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면역세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체에 침입한 병원균이나 독소에 저항하여 이겨내는 힘을 가진 세포,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 등을 우리 몸으로 이렇게 침입을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면역력 또는 방어적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를 분화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이나 내 몸을 방어를 하고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내 몸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역할. 재생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면역세포도 하나의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면역세포를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초창기에는 면역줄기세포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는 엄연하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역세포는 내 몸을 유지하고 방어적 기능을 갖고 있다. 방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줄기세포는 내 몸이 노화가 돼서 세포가 퇴행되거나 사멸됐을 때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재생, 면역세포는 방어적 기능,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 치료에도 면역세포가 활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암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염증으로 인한 바이러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 치료용으로 면역세포가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免疫力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얼마나 탁월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역할을 크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역세포는 암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자, 우리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우리 몸에 매일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요 암세포를 자연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늘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러한 면역력 세포가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에, 면역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매일 생기는 암세포가 면역력을 이깁니다. 이겨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암세포가 우리 체내에 누적이 돼서 암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능력을 상실해서 결국에는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면역세포가 힘을 잃게 되면은 체내에 암세포가 누적되어 암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장기에 붙어서 암이 발생합니다. 간에서 일어나면 간암, 폐면 폐, 췌장이면 췌장, 이런 식으로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 세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면역 세포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몸속에서 암인자가 생기는 요 부분을 없앱니다. 없애는데 내 몸이免疫力이 약하게 되면은 암 환자가 되는데 어떤 과정이냐면은 우리가 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로 나온 숫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60대 이상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암 덩어리가 0.5cm 이하는 있어도 모른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 암 덩어리가 직경으로 0.5cm 정도의 크기가 되어도 건강검진 진단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암 덩어리가 1mm 직경이 되면은 암세포 수가 100만 마리랍니다. 100만 마리. 그러면 사진에도 안 나오고 증상도 없다. 0.5cm 정도 되면은 암세포가 1억 개 정도 된다. 1억 개. 그러면은 일반적인 CT 촬영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PET 촬영에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상도 없고. 자, 그러면 암 덩어리가 1cm입니다. 1cm. 1cm면 여기서 한 요 정도 되죠. 이 둘레가 한 요 정도 돼요. 동그랗게. 1cm 정도 돼야 10억 개, 암세포가 10억 마리 정도 있고, CT 촬영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증상은 없답니다. 이때까지도. 자, 그래서 우리가 암 덩어리가 0.5cm 정도 될 때까지 건강검진이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암의 판정이 되면은 1기, 2기에 발견되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암의 진단을 받으면 3기 아니면은 4기 정도가 돼요. 암은 1기, 2기, 3기, 4기, 4기가 말기입니다, 말기. 말기란 증상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생존 기간이 나오는 게 말기입니다, 말기. 근데 최초에 이제 암이 생겨서 0.5cm 될 때까지 건강진단에 잘 안 나오다가 급속도로 이렇게 센치가 암덩어리가 커집니다. 요때쯤 되면은 말기 정도로 봐야 됩니다. 말기. 그래서 암은 우리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1mm부터 0.5cm 정도 되는 요 크기의 시기가 한 5년, 6년 걸려요. 5년, 6년. 그러다가 0.5cm부터
1cm, 2cm, 3cm, 이 정도의 크기는 2, 3년 만에 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 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아마 암 판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진을 받아보니까 암 환자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봄에 때는 안 나왔는데 왜 지금 이게 나오느냐? 이 부분은 건강검진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자기 봄에는 암 환자가 아니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5, 6년 전부터 우리 몸에 암 덩어리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건강검진할 때는 없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판정이 나는 겁니다. 아주 무섭죠. 그래서 암 덩어리가 0.5cm 이하에는 있어도 모른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은 혈관을 통해 가지고 전이가 됩니다. 전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일단은 암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면역력을. 자, 그럼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우리 몸의 유지를 하고, 몸을 유지하고, 몸을 보호하는 이 면역세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면역세포는 혈액 속에 있습니다. 혈액. 자, 혈액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골수에서 나오죠, 골수. 네, 골수에서 혈액이 생성되고, 그 혈액이 생성된 안에 혈액을, 성분 분석을 하면은, 전체로 보면 빨갛게 보이지만, 구분해서 보면은 세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하나는 혈장, 하얀 부분은 백혈구 혈소판, 빨간 부분이 적혈구입니다. 요 세 가지를 섞으니까 우리가 피가 빨갛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장이 한 55%, 그 다음에 적혈구 부분이 한 44%, 백혈구 혈소판이 한 1% 정도 하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혈구와 혈장으로 분류가 되고, 혈구는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백혈구 안에 여러 가지 지금 호중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혈구, 호중성 백혈구, 호산성 백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종류가 나옵니다. 단핵구가 나오고 림프구가 나와요. 림프구. 요 림프구가 면역세포입니다. 백혈구 안에 림프구가 면역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면역세포는 NK세포, T세포, B세포, 수지장세포, 알파, 베타, 감마세포, 이렇게 세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합니다. 자연 살해세포. 네. 암 덩어리를 스스로 찾아가서 죽여주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 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T세포는 세포를 인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인식을 해서 B세포에게, 항체를 만드는 B세포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종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T세포, B세포, 그 다음 수지장세포, 대식세포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나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어디에 있다? 혈액 속에 있습니다. 혈액.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를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는 골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혈액 안에는 말초 혈액 줄기세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량이고 대부분이 면역세포를 추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면역세포는 우선은 면역세포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결정을 하고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병원을 방문하면은 혈액치치를 30ml 또는 60ml, 어떤 병원에서는 30 정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60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고 면역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혈액하고 같이 포함돼서 통상적으로 1회에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양이 30에서 60ml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면역세포는 요 림프구에서 추출을 해서 반드시 증식을 해야 됩니다. 배양. 왜냐하면 세포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겁니다. 많이 늘려서 배양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면역세포는 14일을 배양합니다. 14일을 배양하게 되면은 지금 이 배양에 대한 기술에 따라서 세포 숫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20억 셀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연구소에서는 이걸 30억 셀이다, 40억 셀이다, 80억 셀이다, 100억 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포 숫자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면역세포는 면역력이 너무 세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0억 셀에서 한 30억 셀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억에서 한 30억 셀, 우리가 줄기세포로 이야기할 때는 1억 셀, 2억 셀, 1억, 2억 또는 몇천만 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1억 단위를 이야기를 했는데, 면역세포는 한 10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10배. 그래서 20억에서 30억 셀, 이 정도를 활성화시켜서 정맥에다 투여를 합니다. 정맥에다 투여. 자, 그러면은 배양 자체를 14일을 하지 않고 21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배양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임상 결과로 보면은 14일 전후로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그래서 14일 만에 꼭 바로 세포 주입을 해야만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포 일자가 정해지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무조건 그날에 세포를 이렇게 주입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탐식하는 작용이다. 퍼포린이라는 이 단백질을 분비해서 암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여기에 그랜자임 효소를 넣어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이런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미경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있는데 NK 면역세포가 들어가면 갖다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접근 후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면역세포를 이용한 암 환자 치료 증례를 지금 봅니다. 60대 남성인데, 이게 치료 전에는 이렇게 암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 후에는 이렇게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는 간암 치료제, 간암 치료 50대 여성 같은 경우도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고, 여기는 폐암 환자입니다. 폐암 환자 70대 남성, 치료 전, 치료 후, 그 다음에 여기는 식도암에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인데, 면역세포 치료 후에 없어진 이런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NK세포 치료 이 부분은 어떤 암들을 좀 많이 하냐면은 거의 모든 암은 다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가 생기는 걸 우리가 이걸 고형암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를 한 데이터 자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폐암 환자, 식도암, 그 다음에 식이지장, 간암, 췌장암, 담낭,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러한 악성 림프종, 골육종,
뇌종양, 전립선암, 이러한 부분들 간염 치료도 됩니다. 왜냐면은 시행 간염, 비행 간염도 바이러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시행 간염, 비행 간염 치료를 안 하는데 면역세포는 간염 치료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뭐 류마티스, 만성 신장염 이러한 치료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치료 사례 환자에 대한 부분인데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뇨, 체력 저하, 시력 청력 저하, 치매, 파킨슨 등, 물론 이제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신경줄기세포 쪽이 훨씬 더 이렇게 적응력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포라는 자체가 어떤 질병에는 줄기세포를 해야 되고 어떤 질병에는 면역세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줄기세포는 장기의 재생 분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면역세포는 염증 제거 또는 바이러스 제거, 항상성 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뇨병 환자였는데 우리 당뇨병 환자에도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면역력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파킨슨, 당뇨, 관절염, 이러한 부분들은 주로 면역도 하지만 줄기세포 시술로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 불면증, 우울증, 집중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이런 부분들은 특히 면역세포 치료가 효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염 증세 사라짐, 이건 좀 바이러스 쪽이죠. 그래서 염증 바이러스, 피부염, 아토피성, 이런 부분들은 염증이 사라졌다, 이런 부분. 우울증, 불면증,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도 면역 저하에서 오는 경향이 많답니다. 불면증도 그렇고. 그래서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 불균형에서 오면은 불면증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면역세포를 맞고 오면은 잠을 푹 잤다 이런 얘기,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불면증이 해소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면역세포의 최대 장점은 암 예방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현재 암을 진단받는 데까지 오는 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정도 걸립니다. 7년. 그래서 5년에서 7년 사이에 우리가免疫을 쫙 끌어올려서 이 암을 죽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내성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약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물에 대한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면역세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치료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인체가 가진 면역 전반을 향상시키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약간 맞을 때 미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본인의 혈액에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노출된 환자의 삶의 질을 보존하고 개선시키는 고도의 선진 의료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주로 암 환자 치료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암에 걸렸을 경우에 집중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요법은 고형암 환자의 모든 암 환자에 해당이 된다. 치료가 빠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세포 덩어리가 암 덩어리가 좀 적을 때일수록. 대부분 다른 치료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면역세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훨씬 탁월합니다. 타치료와 함께 병행해소 치료에도 좋다. 이 말씀은
제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암 환자 집중 치료는 원 사이클을 우리가 6회를 봅니다. 6번을 맞는 걸 6회라고 하고 14일 단위로 면역세포는 진행을 합니다. 암 환자 주요 치료 방식은 처음에 암 환자 판정을 받았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가 결정이 나면은 그 암 덩어리를 제거 수술을 합니다. 제거 수술을 한 암 환자일 때는 아마 이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제거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습니다. 암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거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암 덩어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의료적인 판단에 의사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면은 제거 수술을 하고, 수술이 안 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수술할 단계까지 끄집어 내려서 다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죠. 화학적인 치료. 어떻게 하냐면은 전이를 했을 경우에 광범위하게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을 때는 다 수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태워가지고 없앨 수도 없는 방법이고, 결국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항암 치료도 환자의 그 중증도에 따라서 10회를 할 수도 있고 20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 부작용도 엄청나다고 제가 이 환자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면역세포를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게 치료 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주 독한 이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정상세포도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免疫力이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극도로 떨어지고, 또 그 다음 2차 항암을 하게 되면은 몸을 약간 회복하고 나면은 또 항암 치료를 하면 또 떨어지고, 또 항암 치료하면 또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안고 부작용도 많이 생기죠. 이럴 경우에 좀 더 이렇게 내 몸의免疫을 높이면서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세포 치료를 합니다. 면역세포 치료. 자,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하는 날짜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일날 정해졌다. 이러면은 그 전주 한 일주일 전에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놨다가 일주일 뒤에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한 5, 6일 정도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때 배양의 되어 있는 면역세포 치료를 1차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암 치료 보통 한 3주 정도, 또는 체력이 약한 사람은 4주 단위로 하거든요. 좀 체력이 건강한 사람은 2주 단위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3주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항암 치료하고 면역세포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면역세포 치료하고 이렇게 샌드위치 이 시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효과가 좋냐면은 항암 치료를 하면은 항암물 가지고 암세포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루기 상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정상세포도 좀 타격을 많이 받죠. 근데 면역세포가 들어가면은 그루기 된 상태의 저기 항암 치료를 암세포를 한 번 더 때립니다. 때리고免疫力을 끄집어 올립니다. 끄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2차 항암 치료를 하고, 또 그러기 상태가 되고, 또 한 번 더 면역세포가 들어와서 한 번 더 때려주고免疫力을 끄집어 올려주고, 이렇게 샌드위치 치료를 함으로써 암 환자의 회복력을 빨리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면역세포 암 환자 집중 치료라 이렇게 해서 14일 단위, 14일 주기로 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원사이클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항암 일자가 또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꼭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항암 치료 일자를 감안해서 세포 치료를 날짜를 좀 조정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혈액을 채취를 한 상태에서 약간 며칠간을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해동을 시켜서 세포를 배양을 해서 고객한테 맞춤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단위로 해서 암 환자 치료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우리 면역세포는 한 번만 맞아도 반응이 바로 옵니다. 환자가 즉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경험상으로 보면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는 기피를 하지만 세포 치료는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 회복 속도가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정보를 듣고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암에 걸린 사람도 치료가 될 수 있나요? 또는 내가 암에 걸리는데 걸린 사람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배양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는 그 혈액 안에 있는 안에서도 암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배양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NK세포 자체가 암세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셨죠? NK세포가 암민자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같이 배양이 될 수도 없고, 아주 이렇게, 림프구만 추출해서, 면역세포만 추출해서 배양을 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암에 걸리는 것보다 일단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프지 않으면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일단은 적정한 나이가 되면은 우리가 굳이 암에 안 걸리더라도免疫力이 많이 떨어집니다. 각종 우리 장기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세포나 줄기세포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면역세포의 특징 중에 근원적인 치료는免疫力이 약하신 분, 기력이 떨어지고 노화 예방 피부질환, 대부분 노화에 따른 오는 질병들입니다. 그 다음에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 암 예방을 위해서 또는 암 치료 목적 이러한 부분들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 위해서 면역세포를 뭐 주기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1년에 꼭 한 번씩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2, 3년만이라도 면역세포를 정상적인 사람은 두세 번 정도만 하시더라도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암 조절을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암을 예방하는 그런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울증, 불면증, 아토피성 질환, 시력저하, 성기능 개선, 전립선, 방광염 치료 등 이렇게 면역 결핍증에서 오는 또는 이렇게 불안 증세에서 오는 이런 예방에는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면역세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가지고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면역세포에 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유지시켜주는 아주 탁월한 면역세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